이게 그 뭐야 줌이 약간 고장났어. 네, 고쳐보겠습니다. 수열은 얘들아 항이 1항, 2항, 3항 이렇게 자연수항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은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 특정 숫자로 보내기, 양의 무한대로 보내기, 음의 무한대로 보내기 이렇게 있는데 수열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보내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간단한 좋지? 개꿀. 수투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좀 다른 점들 몇 개 설명을 해볼게. 응? 왔어? 저기 뒤에 앉으면 돼. 수학 교재 있냐? 자, 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수열은 보면 마이너스 1, 1항이 마이너스 1, 2항이 1, 3항이 마이너스 1, 4항이 1 이렇게 가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요거를 진동이라고 하는데 수렴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얘들아 발산이야. 여기서 그리고 용어를 좀 얘기를 해주자면 수열 중에서 이렇게 부호가 계속 항마다 바뀌는 수열, 교대 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애들 얘는 보면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자, 왔다 갔다 하는데 교대 수열이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좁아지죠. 그치? 결국 무한대분의 1이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형태가 되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해. 오케이? 뭐 또 설명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기본 내용이니까 지금 사실은 옛날에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이렇게 나갔거든.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수렴 발산 얘기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수투를 배웠으니까 기본적인 극한 계산부터 한번 보자.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자, 요 수열은 계속 3이 반복되는 수열인데 똑같은 수가 반복되는 수열은 이 숫자로 수렴하지. 오케이? 이 정도면 설명 끝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극한 계산하는 방법. 자, 여기 수열이 다양한 형태의 수열이 있을 텐데 이 리미트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꼴을 판단해 주는 거야. 배웠을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거. 그걸 부정형이라고 하지.
근데 수열의 극한은 부정형이 2개밖에 없습니다. 왜? 특정 숫자로 안 보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밖에 없어. 오케이? 부정형이 아니라 결정되는 거. 정형이 나오면 극한 계산 끝. 정형은 뭐 이런 거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제곱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무한대분의 1꼴 이런 거. 이런 걸 0으로 수렴하지. 0분의 1꼴은 무한대. 요런 꼴이 나오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부정형이면 어떻게 하느냐? 식 조작을 해주지 얘들아. 식 조작이라는 거는 뭐냐면 식을 변형시키는데 달라지지 않는 걸 조작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2x분의 3x 플러스 1이 있을 때 여기에 분자에 5를 곱하고 분모에 5를 곱하면 식이 안 바뀌지 얘들아. 이런 게 조작이라는 거야. 근데 이 식에다가 더하기 3을 해버리면 조작이 아니라 변형이 되는 거지. 알겠어? 식 조작을 해서 다시 꼴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형이면 연산 끝나는 거고 부정형이면 또 식 조작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저게 수투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4-1번 한번 볼게. 7페이지. 자, 지금 수열 극한하면서 함수 극한에 좀 약했던 사람들은 복습 겸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쓰면 되겠다. 자, 하단의 시 1번 같은 걸 보면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꼴 판단은 얘들아 n을 무한대를 넣어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 꼴이지. 잠깐만 새로운 사람 이름 좀 외워야겠다. 좋겠다 재민아. 서용이. 네. 서용아 이거 이무한대는 뭐야? 이무한대가 뭐야? 무한대죠. 네.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1은 뭐야? 무한대. 그렇죠. 이건 무한대분의 1꼴이죠. 무한대분의 1꼴은 0으로 수렴하지 얘들아. 정형이야. 그래서 끝난 거야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하는 형태가 아닌 수투 내용을 기반으로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형이. 그 다음에 뭐 3번도 한번 볼게. 수열이 요렇게 생겼지. 자, 꼴 판단해보자. 자, 요게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5의 n제곱분의 1인 거지. 그래서 n 무한대로 보내보면 5의 무한대 제곱분의 1 형태지. 맞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1인 거잖아. 괜찮니? 그럼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얘 0으로 수렴하니까 부정형 아니죠.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자, 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9페이지. 요거 좀 지운다. 자, 7-1번. 자, 꼴 판단해보면 2무한대 더하기 1, 무한대 꼴이지. 무한대 빼기 1, 무한대 꼴이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보통 식조작 어떻게 해주라 그래?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자라고 하지. 그래서 분모도 n으로 나눠주고 분자도 n으로 나눠주면 조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똑같은 식인데 모양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꼴 판단해보면 얘 0으로 수렴하고 얘 0으로 수렴하니까 2분의 1이다. 재현아 기억남?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잖아.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어디로 수렴해? 이 개수 B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 7-4번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프린트 8-1번이 좀 이상한데? 뭐야, 8-1번 이상하냐? 왜 이렇게 그 분자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의 합이래. 8-1번. 푸는 거는 7-4번이고 프린트가 이상하게 된 게 8-1번이라는 거죠. 자, 보자 얘들아. 7-4번은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래서 합차 곱하시면 안 됩니다. 요 밑에 형태를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의 1꼴이지, 정확하게 말해서는. 근데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로서 그 구별하는 기준은 얘들아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 이 마이너스가 되게 큰 겁니다. 얘는 하나도 없잖아, 마이너스가. 알겠어? 그러니까 합차를 곱하거나 나누는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이제 식조작 똑같다는 얘기죠. 루트 n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일반적인 조작이다. 부정형이니까 조작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루트 n으로 나눠보면 1 플러스 n분의 2 루트 1 자, 식 조작됐죠. 다시 꼴 판단해보면 0으로 가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 됐어요?
여기가 뭐였나? 자, 그 다음에 8-1번 한번 볼게. 민혁아, 분자는 몇 차야? 3,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2차예요. 수학식에 얘들아 이런 식을 급수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점점점 돼 있잖아. 이 점점점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요 상태를 보고 1차라고 하면 안 돼. 알겠어? 이렇게 점점점이 있을 때는 요거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됐어요? 요 점점점을 없애준 상태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1차네? 그러면 여기가 더 큰 무한대니까 0으로 수렴하겠네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8번 문제들은 다 이런 형태네. 그래서 자, 이렇게 고쳐주면 식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똑같으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부정형들 계산 쭉 나오시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하나만 해볼까? 12-3번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12-3번. 왜 안 보여? 12-3번. 자, 12-3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꼴 판단해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부정형이니까 조작해줘야 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보통 합차를
곱해주면 변형이 되니까 나눠주기. 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주는 편이죠. 자, 그래서 요거 합차식 곱하면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남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응. 그래서 다시 꼴 판단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알 수 있지. 얘들. 됐어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무한대가 n이니까 n으로 na눠주시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1 n으로 나눴을 때 루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도 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바뀌겠지. 됐어? 그 다음에 다시 꼴 판단해주면 0, 0, 0 2분의 1 꼴이니까 정형이지. 그래서 그냥 2분의 1로 끝.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기억나니?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죠. 8페이지에 있네. 내용과 자체는 간단해 얘들아. 리미트 an이 뭐 수렴하고 뭐 a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b로 수렴하면 즉 이 두 개의 수열이 수렴했을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해? 그리고 얘들아 새로운 애들이 많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기호는 리미트 기호는 얘들아 이 수렴 3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 수렴하고 있는 상태의 그 수렴값을 딱 취해주는 기호야. 그러니까 3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등호예요, 등호. 수학에서 3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걸 3이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 얘들아. 그냥 3으로 딱 고정시키는 거야. 알겠어? 리미트 없어도 AN은 어차피 3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럼 리미트를 왜 붙여요? 리미트를 붙여서 그 수렴값만 취하는 기호야. 그러니까 제가 가까워지냐 마느냐는 니네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워져도 3을 취하는 거고 3으로 계속 반복돼도 그냥 3을 취하는 기호야. 그러니까 얘는 3인 거야, 얘들아. 3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3이니까 더할 수 있는 거죠. 얘는 A니까 A랑 B랑 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럼 명제 보면 얘들아 리미트 AN이 A로 수렴 리미트 BN이 B로 수렴 하면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은 이렇게 합쳐서 계산할 수 있고 리미트 A 더하기 B다. 지금 그 명제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가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이야. 그러면 영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들아? 거짓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있는 다 역은 거짓이야.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볼게. 리미트 AN, BN이 빵이면 빵 아니고 수렴이라고 할게. 수렴하면 리미트 AN 수렴, 리미트 BN 수렴. 자, 대표적으로
성질에 대한 영명제죠. 성질은 얘네 둘이 수렴했을 때 곱하면 수렴한다고 돼 있는 거야, 얘들아. 얘는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답형 문제들이 있는데 극한 성질에 있는 얘기가 아니면 다 틀린 거야, 얘들아. 알겠어? 발레를 찾아서 푸는 문제들이 아니야. 발레를 어떻게 찾노? 명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안 그래? 자, 이것도 뭐 근데 발레를 만들어 주자면 수열의 극한은 발레가 진동으로 잘 만들어집니다. 얘가 101010이야. B에는 010101이야. 오케이? 그럼 둘 다 발산이지. 근데 곱해놓으면 다 0이니까 수렴하잖아. 근데 각각 하나도 수렴하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럼 뭐 합답형 문제. 극한 성질은 그 얘기고, 그래서 수렴하는 애들은 숫자처럼 대입도 하셔도 되고 숫자처럼 쓰셔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합답형 문제 하나 풀어볼까? 1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5-1번. 리미트 A에는 발산, 리미트 B에는 수렴, 이면 이건 볼 필요도 없죠. 이런 얘기는 극한의 성질에 없어요. 그쵸? 발산하는 애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야. 다만 발산하는 애들의 얘기가 맞게 되려면 얘들아 대우명제가 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한 성질이잖아. 얘를 대우를 만들어서 부정이면 부정이다 이렇게 만들면 발산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합답형 문제들은 극한 성질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최대한 숨기려고 하겠지. 15-3번 같은 경우도 극한 성질에 있는 거에 영명제 반영이지. 오케이? 요게 곱해했을 때 수렴하면 거기다 얘는 또는이라 그랬어. 또는이라는 거는 얘가 0이면 얘는 발산하거나 얘가 0이면 얘는 발산하거나 0이거나 뭐 수렴하거나 뭐 이래도 다 된다는 거잖아. 아예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극한 성질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 성질에는 요렇게 연산된 애들이 수렴했을 때 각각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따로따로 수렴했을 때 연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있는 거야. 괜찮아? 어려운 거 하나만 풀어볼까? 15-5번 한번 풀어봅시다. 15-5번. 문제 답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자, 봅시다.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지. 그럼 얘네들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게 극한 성질이지. 얘네 둘 곱하면 뭐야 얘들아? 리미트 b에는 0이란 뜻이네. 됐어요? 이 가정에서 리미트 an이 0이고 리미트 bn이 0이라고 준 거야 사실상. 됐어?
그러면 결론 리미트 am 빼기 bn은 0이다. 이녀가 맞아 틀려? 맞죠? 둘 다 수렴 0인 걸 수렴했을 때 빼면 0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연산 중에 수렴하는 애들 중에서 안 되는 게 얘가 0으로 수렴하는데 나누는 건 안 되죠. 요것만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숫자도 안 되잖아. 0으로 나누는 거. 오케이? 이거 빼고는 다 된다. 그 다음에 유형 9번 수열의 극한의 변형이라고 돼 있는데 야 잠깐만 그럼 너는 이름이 뭐였지? 네가 시우? 그러면 없는데? 채민이? 아 미안한데 약간 여자 이름이네. 채민아 수업이 좀 빠르냐 느리냐? 적당한 것 같아? 예원이? 예원이는 빨라 느려? 아 왜냐하면 얘들아 밑에 1시간 동안 그 숙제를 하는데 어제는 1단원 나갔거든? 다 끝냈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남는 것도 좀 그렇고 넘쳐서 선생님 다 못했어요 이것도 좀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이 첫 수업이니까 밸런스를 조금 오늘 해봐야지 니네 어느 정도 나가야 될지 알 것 같아서 지금 내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좀 빨리 나가고 있어. 이제 어때? 함수의 극한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별달리 문제 없어? 오늘은 일단 이렇게 나가볼게. 자, 14번 한번 볼게요. (14-2번을) 한번 볼게. 아니 그래 1번 보자. 자, 14번을 봤을 때 니네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AN이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 14번 옆에 수렴하는 수열 A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값을 갖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A를 여기다 대입해줘도 돼 안 돼? 되죠. 됩니다. A를 여기다 대입해준 값이 수렴값이야. 그래서 그게 2다 해서 A 더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말이 없으면 지금 14번 1번에 풀이 써있죠? 나만 써있냐? 써있지? 자, 요거를 1번 풀이라고 해줄게.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풀면 안 돼. 지금 풀이처럼 요 얘를 통째로 bn이라고 바꿔줬죠. 왜 통째로 바꾸냐면 리미트 bn이 2라는 걸 쓰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해 주냐? 요게 bn이니까 얘들아 얘를 넘기는 거지. 요거 이해되니? 요거 넘긴 거. 그 상태에서 이제 AN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고 얘 이쪽으로 넘기는 거지. 그다음 얘 AN으로 묶고 분수함수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지. AN은 5 빼기 3bn분의 2bn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리미트 AN을 구하라는 거는 리미트 얘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근데 리미트 bn이 2였으니까 여기에 2 넣어준 값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이란 말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되더라. 물론 리미트 an이 어차피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위 풀이랑 아래 풀이의 답은 똑같은데 얘는 극한의 성질을 지킨 풀이고 얘는 어긴 풀이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서술형에서 내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들 보면 3번 같은 것도 한번 볼게 얘들아. 14번에 3번. 지금 NAN이 5일 때 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AN이 n분의 5다? 그래서 AN 자리에 n분의 5를 넣어줘. 그러면 n분의 20n이니까 20으로 수렴한다? 답 20 맞아요. 이건 틀린 풀이지. 왜냐하면 얘들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은 무한대고 an은 수렴이잖아. 둘 다 수렴하면 나눠도 되거든? 한쪽이 수렴 안 하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극한의 성질이 이럴 때 이거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출제자는 어떻게든 니네가 이걸 아는지 묻고 싶음. 그래서 야매를 써서 풀리는 문제랑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문제로 내고 싶지. 자, 그러면 이거 FM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쌤? 항상 수렴하는 이 수열 전체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상수열 bn. 그러면 리미트 bn이 5다. 이건 숫자처럼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리고 nan을 bn으로 봤으니까 an은 n분의 bn이야. 그치? 여기다가 n분의 bn 넣어주면 되지. n분의 bn. 됐어요? 자, 그래서 n 무한대로 보내보면 n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똑같으니까 4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은 5로 수렴하니까 20이다. 이렇게 하면 극한 성질을 안 어기고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넘어갈게요. 자, 13페이지. 수열 극한의 대수관계.
수열 어떤 수열이 얘들아 어떤 수열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n은 1부터 들어가니까 같은 항을 비교해 봤을 때 항상 bn이 크지. 그치? 이런 상태면 이 수열이 이 수열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수열의 극한은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자, 요게 되고 둘 다 수렴하면 자, 지금 이 상태 둘 다 수렴하죠. n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이게 가정이고 결론은 리미트 an이랑 리미트 bn이 같아질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같게 선생님이 일부러 세팅했어. 2. 물론 얘는 3으로 수렴해서 더 클 수도 있지만 큰 수열임에도 불구하고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요거랑 샌드위치 룰은 요거랑 지금 똑같은 상태라고 봐. 요거면 요거고 둘 다 a, bn이 수렴하면 요렇게 똑같이 수렴하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an이랑 bn이 수렴하면 이게 가정이고 결론은 뭐다? 리미트 cn도 지금 이 예시로 보면 2로 수렴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리미트 an이 1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3으로 수렴하면 얘들아 리미트 cn은 1에서 3 사이로 수렴한다. 이건 틀렸어요. 이건 거짓이야. 왜냐하면 cn은 진동할 수 있어. 1.5, 2.5, 1.5, 2.5, 1.5, 2.5 이렇게. 아예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샌드위치 룰이 되려면 이 양쪽 수렴값이 똑같아야지만 그렇게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16-2번 세민아 AN 왼쪽 수열 어디로 수렴해? 아니 채민이 말고 채빈이 알았어 채민아 오른쪽 수열 어디로 수렴해? 아니 반칙 말고요.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채빈아 4번의 A의 왼쪽 수열 어디로 수렴해? 16-4번 이거 잘 모르겠어? n 플러스 3분의 n 어디로 수렴해? 왼쪽 수열 3으로 수렴하는 거 보여? 오른쪽 수열은? 그러면 리미트 AN은 어디로 수렴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샌드위치 룰이었죠. 태연아 어디까지 들었어? 괜찮아? 자, 여기까지 보면 함수의 극한이랑 별로 다른 거 없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니네가 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14페이지의 등비 수열의 극한이에요, 얘들아.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은 얘들아, 물론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극한이기도 한데, 정확히 말해서는 지수를 무한대로 보내보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 꼭 아니더라도. 자, 근데 이제 공비가 아니고 지수가 n인 요 등비 수열에서 지수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수렴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밑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 밑을 범위를 5가지로 나눠 얘들아. 마이너스 1이랑 1 기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뿅뿅뿅 이렇게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 4번 범위, 5번 범위 이렇게. 근데 보통 책 보면 1번이랑 5번 범위를 묶어서 얘기를 해서 보통 범위가 4개로 나누기도 해. 1번 범위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요거 r범위야 얘들아. r범위. 2번은 r이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은 r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4번은 r이 1일 때. 5번은 r이 1보다 클 때 범위로 나눕니다. 각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r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요렇게 생겼어. n을 무한대로 보내. 예담이? 예담아, 이거 어떻게 돼? 잘 봐. 하나씩 넣어봐.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 81, 마이너스 243, 729. 그 다음 몰라요. 어떻게 돼? 점점 벌어지지. 응, 발산이죠. 이해가 안 돼? 괜찮아?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동이지. 역시 발산하죠. 자, 요 사이에 있는 거 2가지 한번 살펴볼게. 자, 5분의 1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꼴 판단을 해보면 요 상태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결국 무한대분의 1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5분의 2의 n제곱) 같은 경우도 0으로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 분모 차수가 큰 경우 있잖아. 그러면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고 분자는 천천히 빨리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훨씬 분모가 빨리 커지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하지. 5의 10제곱이 얼마야? 여유가 되나? 2의 10제곱은 1024잖아요. 어려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5, 25, 125, 넷, 다, 여, 7, 8, 9, 10, 976만 5625거든. 여기에 10만 넣어도 얘들아 귀찮으니까 세 자리 없애. 벌써 거의 10,000분의 1에 가까워져. 태연아, 네. 1월 1일에 친척 어른이 세뱃돈 10,000분의 1원 주시면 어떡할 거야?
부닥치지 마.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괜찮아? 분모가 더 큰 무한대.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r들은 전부 0으로 수렴해요. 자, 1의 n제곱은 계속 1만 반복되니까 얘도 1로 수렴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해 주자면 밑이 3, 4 범위일 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공비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수렴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요 범위의 R은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발산한다 그랬을 때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발산은 진동도 있고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수렴 안 하는 모든 게 발산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등비수열 극한 문제 하나 풀어보는데 20-4번을 한번 볼게요. 20-4번. 사막. 자, 꼴을 보면 얘들아 무한대 이렇게 돼서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러면 5n제곱이 5의 무한대 제곱이 커 2의 무한대 제곱이 커? 5의 그러니까 5의 무한대 제곱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조작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5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눠보면 이렇게 생겼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 0으로 가는구나. 0으로 가는구나. 마이너스 1로 가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다항식 분수식처럼 5n제곱이 더 큰데 5n제곱 앞에 마이너스 1 있네. 5n제곱 앞에 1 있네. 그럼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네. 이거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우리 이거 보이잖아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n 무한대로 보내면 27분의 5로 가는구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117의 n제곱이 더 크니까 얘 3으로 수렴하겠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극한 계산하는 방법 얘들아 수투에서 다 배웠어. 알겠어? 식만 지금 미적분은 식만 계속 바뀌는 것뿐이야 얘들아. 알겠어? 네. 자, 그래서 등비수열 극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유형이 있는데 17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17페이지. (17페이지) 6번 보면 17페이지 6번 x 빼기 1의 n-1제곱 여기서 수렴하기 위한 x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요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수문아 여기서 밑이 뭐야? 3입니다. 알겠어요? 이 밑이라는 거는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애라는 얘기야. 알겠어? 요렇게 돼 있으면 6이 밑이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공비 역할을 해주는 게 x 빼기 1이라는 거지. 밑이 x 빼기 1이잖아요. 그렇죠? 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애. 이 공비가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수렴한다.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처럼 앞에 x 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얘들아 요 x가 0이어도 수렴하지. x가 0이면 계속 0인 수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두 가지 범위 합친 거가 답이 된다. 요거는 x가 2 이하 0 초과니까 얘랑 합쳐지면 요게 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모든 유형 문제 하나씩 풀어봤는데 일단 우리도 19페이지까지를 숙제로 줄게. 밑에 가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최대한 풀고 채점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